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평균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37%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이 수치가 70%를 넘습니다.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간암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은 간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연령대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아는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50대 초반의 한 분이셨는데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셔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가족들 챙기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1년만 더 일찍 검진을 받았더라면 달랐을까라고 하시던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암은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걸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약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해독작용, 영양소 저장, 담즙 생성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간은 70에서 80%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참을성이 강한 사람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간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B형 간염입니다. 전체 간암 환자의 약 70%가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C형 간염이고 최근에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지방간도 중요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단순히 간에 기름이 좀 낀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지방간이 지속되면 간염으로 진행되고 간염이 오래되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는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 질환의 악순환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운동 부족, 비만, 당뇨병 등이 원인입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간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간암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극심한 피로감과 권태감이 계속됩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거죠. 셋째, 상복부나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깁니다. 넷째, 배가 불러오는 복부 팽만감이 나타납니다. 이는 복수가 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황달 증상입니다.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간암 고위험군일까요? 먼저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간경화 환자,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는 경우, 장기간 과음을 하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B형 간염 보유자 중에 자신이 보유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30대 중반에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유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지만 만약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입니다. 혈액검사에서는 AFP라는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고 초음파로 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FP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암 환자의 30에서 40%는 AFP 수치가 정상 범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간암 치료는 암의 크기, 개수, 위치, 간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암 조직을 직접 잘라내는 거죠. 간암이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고 간 기능이 충분히 좋을 때 가능합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어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간 이식입니다. 암이 있는 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거죠. 완치율이 가장 높은 방법이지만 적절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고주파 열치료나 에탄올 주입술 같은 국소 치료입니다. 암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을 때 효과적입니다. 피부를 통해 가느다란 바늘을 암 조직에 찔러 넣어서 열이나 알코올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수술에 비해 몸의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네 번째는 간동맥 화학색 전술입니다. 간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고 동시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암의 크기가 크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도 개발되어 진행된 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간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째,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신생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B형이나 C형 간염 보유자라면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약물 치료가 많이 발전해서 바이러스를 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음을 피하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은 하루 40g, 여성은 20g 이하의 알코올 섭취를 권장합니다. 소주로 따지면 남성은 약 5잔, 여성은 2.5잔 정도인데요. 가능하면 이보다 훨씬 적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회식 자리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의식적으로 술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맞추기 어려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더라고요. 술을 줄이니까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넷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세요. 당뇨병은 지방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간암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특히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곡물이나 견과류는 피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일곱째, 카페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의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는 오히려 간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을 한꺼번에 복용하셨다가 오히려 간 수치가 나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좋다는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죠.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암 환자나 가족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릴게요. 간암은 유전되나요? 간암 자체가 직접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형 간염은 모자간 수직 감염이 가능하고 가족 내 전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B형 간염 보유자가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간암 수술 후 재발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타깝게도 간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5년 내 재발률이 약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암 말기에도 희망이 있나요?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진행된 간암에도 다양한 치료 옵션이 생겼습니다.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이 개발되어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 그렇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별것 아니겠지, 바쁘니까 나중에라는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간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신호를 보내는 참 성실한 장기입니다. 그런 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평소에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예약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